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중앙예담학교는 2018년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인가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는 모토로 중1부터 고3까지 전체 360명 학생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교 교정만큼 큰 꿈을 키워가는 중앙예담학교의 특별한 교육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성공이라는 걸 만약 원하신다면 교사라는 직업 안에서 남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닮고 싶은 미인은요, 사실 엄청 막 유명한 미인들은 아니지만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게 닮고 싶어요. 제가 이 학교에 오고 나서 정말 선생님들이 이런 직업이었구나, 저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를 깨달았고, 진짜 그 한 분 한 분 너무 저에게 많은 힘이 됐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도움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은행에서 초대장을 보내. 물론 겉으로야 투자 설명이지만 사실은 은행 최고의 VVIP들과 베테랑 입시 코디네이터들을 극비리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은밀한 자리지. 내 아이와 딱 맞는 입시 코디를 만나기만 하면 합격률 100%. 기호 1번 코디네이터입니다. 극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는 대치동 최고의 수학학원 탑에서 KMO, IMO 입상자를 최다 배출하신 강사 출신이신데요. 최근 10년간 스카이를 목표로 한 학생들을 주로 컨설팅해왔습니다. 의뢰하신 고객 대비 합격률 무려 94%! 스카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소재 9개 문과대학에 무려 271명을 합격시킨 그러한 분이십니다. 몇 명을 보냈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 자식을 100%로 합격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영재 코디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출신이었어. 학종의 최적이었겠네요. 게다가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아주 출중해. 파트너요? 학종도 뭐니 해도 내신이 좋아야 하잖아. 일단 코디를 맡으면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시험 출제 방식을 파악해온 내신 전문 강사들로 팀을 짜. 내신 전문 강사도 있어요? 아주 쪽집게 귀신들이야. 중간, 기말 전에 내주는 시험 문제 적중률 100%. 솔직히 우리 애들이 몰라서 틀려 실수를 잡아주는 거지. 의대 진학에 맞는 자율동아리도 기획해주고 봉사활동도 설계해줘. 물론 각종 교내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판도 짜주지. 학생회장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언니, 거기다가 3년 내내 아이 학업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줘. 파트너 중에 청소년 심리상담가가 있거든. 1년에 2명 이상은 절대 코디하지 않아. 마지막 기호 7번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무려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요. 의뢰하신 고객 대비 합격률 무려 100%! 지난 8년간 서울의대만 무려 16명! 와. 그래, 바로 저 코디네이터야. 마지막 기호 7번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서와 앞으로 걸어갈 길은 힘들고 지치는 여정이 될 겁니다. 민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니께선 민서 건강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민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다 감수할게요. 자,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4본 첨부했습니다. 이쯤 대치동 1타 강사야, 엄마. 와. 강사진들이 참 좋네요. 내신 강사들은 민서가 다닌 예담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한때는 예담고등학교에 적을 두셨던 선생님들입니다. 엄마, 나 진짜 3년 내내 울백 받으면 어떡하지? 실수만 안 하면 돼. 수업은 어디서 하세요? 제 사무실이나 선생님 댁에서 할 겁니다. 물론 민서 픽업은 여기 박 선생이 담당할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민서 건강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수험생 건강을 위한 음식 리스트입니다. 어머, 이런 것까지. 감사해요, 선생님. 민서 방 좀 볼까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문도 등지지 않고 책상 위치도 좋습니다. 문을 등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해서요. 메인 책상과 스탠드 책상을 이쪽에 두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지 않아야 공부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민서야, 여긴 자주 사용하니? 아, 네. 스탠드 책상에서도 집중 안 된다 싶으면 거기 들어가요. 독서실 같거든요. 굿! 어머니, 이 방에다 교실에서 쓰는 책걸상 하나 더 넣어주세요. 시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실전처럼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보이는 벽에 스톱워치도 걸어주세요. 문제 푸는 시간을 체크해야 되니까요. 습도는 항상 20도에서 23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이 스탠드는 바꾸셔야겠는데요?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때는 8000켈빈 정도의 푸른빛을, 암기 과목은 4000켈빈 정도의 흰색이, 음악, 미술 같은 창조적인 학습에는 2200켈빈 정도의 붉은빛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책상의 유리는 당당 치우셔야 합니다. 차가운 유리 때문에 자칫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벽에 쓸데없는 건 다 떼시고 몬드리안의 그림을 걸어주세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내운등이 활발해지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합격과 동시에 저와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물론 민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결과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앙예담학교가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이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숙사 생활이 싫어서 날마다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에 오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밝게 웃으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학교가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행했던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활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우리가 꿈꿔야 할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교육,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교육,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미도 높은 가치라는 말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육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인류 고등학교, 인류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뭔가 하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런 교육기관을 좋은 학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인류대학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인류대학 나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일에 인류대학이 공헌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인류대학 나오는 것과 글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이겠죠? 교육이라는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교육이 뭔가 제가 보았더니 라틴어에서 에듀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education, 교육이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의 원어의 뜻은요, 무엇인가 하면 끌어내다, 찾아내다, 이끌어내다, 그 안에 감추인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탤런트가 무엇인지,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가르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에 맞는 학교를 가죠. 내가 이 일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점수에 맞게 가고, 또 아니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소위 남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인류대학을 가면 정말 굉장히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인류대학하고 삶을 인류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말할 때 교육,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나라가 작아요. 인구도 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 가운데서도 3분의 1 이상이 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서 풍차를 돌리고 그 다음에 뚝을 쌓아야, 그래서 네덜란드라, 원래 그 말의 뜻은 땅 아래에, 물 아래의 땅이라는 뜻이죠. 네덜란드, 땅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순위를 보면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세계 6위를 자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5위는 네덜란드였습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 그는 원래 목사의 아들로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날 목회직을 그만두고 하원 의원으로, 상원 의원으로,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소위 교육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가 한 교육 개혁이 뭡니까? 그가 한 교육 개혁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을 해서 학교를 졸업시키는 겁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이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 이 아이는 어떤 일을 잘하는지, 그것을 날 살펴서 소위 중학교 진학할 때 이 아이는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써서, 우리로 말하면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써서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학교에서는 이 아이는 이런 일을 잘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점수만 높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좋은 대학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 아이가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교육,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넣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 아주 좋은 학교 가게 하는 그런 도로만 간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세운 중앙예담학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이 아이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찾기에 그래서 많은 동아리들을 두었습니다. 너의 취미가 무엇이냐, 너의 취향이 어떤 것이냐, 넌 무슨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냐, 너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해에 그 경기도에서 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했습니다. 소위 꿈 발표회를 했습니다. 나는 크면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꿈이 더 아름답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좋은 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단체 팀에서는 그냥 1등, 2등, 3등을 거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라고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아야. 소위 말하면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엄마들이 너 몇 등 했냐,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대죠. 너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한국의 엄마들은 뭐 물어본다고요? 너 오늘 뭐 배웠니? 뭐 배웠니보다 무엇을 질문했니? 그렇습니다. 그 질문한 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또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육들이 이러한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잘하는 일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다고, 또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갔다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아이에게 담아놓으신 그 뜻을 이루도록. 얼마 전 텔레비전 그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캐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에 조기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스카이캐슬이야말로 어쩌면 또 하나의 병폐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확실한 통계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발표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인류대학 출신하고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 출신하고 누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냐? 틀림없이 인류대학 출신일 겁니다. 근데 누가 더 행복하게 사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누가 더 교도소에 많이 가냐?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또 아니면 정말 괜찮게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보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속에, 학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그 계획,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꼭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알고 바르게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아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 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능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인생길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멘토를 붙여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는 멘토와의 만남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지금은 문제아라고 생각되는 이 아이가
인류를 변화시킬 위대한 업적을 남길. 제가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요. LA 북쪽에 있는 시미밸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갔더니 레이건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고 또 한때는 영화배우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이건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적을 올리는 호적 등본이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제가 그대로 옮길 수 없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어떤 날 이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국의 대통령 얼굴이 들어있는 동전이 그 호적 신고하는 용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레이건 부모가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어쩌면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영화 배우로 있었을 때 미국의 영화 배우 거의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속을 썩였을까요? 근데 그가 훗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었을 때 레이건이 빗자루를 들고 쓰레받기를 들고 이런 슬로건을 내걸어요. 우리 한 사람이 쓰레기 하나만 주우면 캘리포니아는 깨끗한 캘리포니아가 된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소위 환경운동, 요 사회로 말하면 그런 건데요. 그 일을 하게 되죠.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날은 문제투성이었고 참 남들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그가 훗날 미국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우린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학생들 가운데서 훗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8명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이렇게 했어요. Troublesome times in Heights.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문제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노벨상 수상했다고 다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문제 많던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가 된다.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아이 속에 담아놓은 그 재능과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어떤 결을 갖고 있는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찾아낼 때 얼마든지 인류 역사에 큰 아주 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우리가 꿈꿔야 할 교육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그런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속에 넣어놓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친다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영수 사회과학 이런 문제 잘 푸는 것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바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